자, 오늘 내 아이 진로 접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12강인데 조금 이렇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우리 아이하고 엄마의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와 내가 마음이 참 잘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이해 못할 아이죠, 그죠? 그러면 또 애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뭐 도깨비 같아. 뭐 그림 그리면 도깨비 하나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강은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2강은 우리 지금 앞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두 아이를 이제 기르고 계세요. 근데 두 아이가 너무 성격도 많이 다르고 해서 어떻게 하면 두 아이를 함께 잘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의 진로도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지금 갑인 어머니 지금 사주도 저 위에 있는 파란색, 흰색 이렇게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머니 사주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갑인년, 갑진월, 갑술일, 을축시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40대 후반 이렇게 되시고요. 또 그리고 아이 두 명인데 쌤 아이 두 명, 이제 앞에 아이가 딸이죠. 네. 앞에 신묘, 계사, 무자, 일주, 그리고 정사가 이제 딸이고요. 그리고, 갑오년 말띠에 갑술월의 신사, 병신신 아이가 둘째입니다. 그렇죠. 둘째가 아들. 그런데 선생님은 기본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원래 기본 선생님 사주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편애를 안 하시면 좋겠고. 우리 큰애부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재능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 재능을 한번 찾아보자. 재능을 찾아라 해서 자, 우리 아이 거 보면은 4월에 무자입니다. 4월에 여름에 태어나서 내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니까 여름에 굉장히 또 이제 한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번상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무토로 태어났습니다. 무토라는 거는 항상 중간 과정에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여름에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에서 무토라는 건 내가 뭔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고 다 갖고 내 거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욕심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능은 무엇인가요? 봤을 때 밑에 무경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경병, 재능은 무경병입니다. 그러면은 비견이 있고 식신이 있고 편인이 있죠. 자, 보는 방법은 저번 이제 11강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편인, 식신, 이제 비견, 식신, 편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빨간 글씨는 뭡니까? 빨간 글씨는 자, 편인입니다. 그럼 편인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편인이라는 재능을 1번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식신과 비견을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이제 편인이라는 것을 먼저 쓸 때 편인이라는 것은 자, 지혜지고 예술적 기질이고요. 정신적인 게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자, 편인은 정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학문이라든가 그런 걸 이해하고 편인이라는 것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이제 특별한 어떤 지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직 이게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학교에서도 혼자 잘 놀 수 있어요. 이런 애들은. 혼자 노는 거를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잘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는 자기 나름의 세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머리 안에 아직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머리 안에 이렇게 어떤 동화책이 하나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잘 놀 수 있는 아이고요. 또 그러한 생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라든가 또는 지식적인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식신과 비견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자료에서는 식신과 비견인데 급지상관 다른 데로 동그라미 돼 있죠. 그러니까 보실 때는 비견과 식신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꾸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비견을 갖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하고 비슷한 또래와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편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가 법무사 사무실 같은 똑같은 법무사들이 있는 거고요. 변호사 사무실 똑같은 변호사들이 연합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허가를 가지고 면허를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군집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식신이 하나 들었어요. 식신은 뭐지요? 재주죠, 재능. 그런데 무토가 경금의 식신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 도구를 잘 사용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구 사용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내 몸속에서 뭔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기본 도구를 좀 사용해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도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해서 내 재능을 발휘한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런 아이도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직장 생활입니까? 아니면은 프리랜서처럼 또 자기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요것만 본다면. 네,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천간에 가지고 있는 거는, 천간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윗단에 가지고 있는 것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무토 개수, 재성이 있고요. 또 식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있는데, 기본 월이라는 게 정인, 이렇게 인성으로 되어 있어요. 편인으로, 그죠? 인성이라는 거는 의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지가 정관이나 정인이나 주로 이제 인성이 있으면은 어느 곳에 의지해서 하다. 어떤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조직보다는 내가 의지하는 것도 조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스럽게 따박따박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기본 선생님 여기 애기 키울 때 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대가가 있어야 돼요. 손에 안 쥐어주면 잘 안 합니다. 그 말은 사회생활 할 때도 나한테 대가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대가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먼저 인성이라는 거는 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 얘가 근본적으로 이제 묘라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관이 상생하는 애기 때문에 직장 속에서 자기 재능을 펼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 조직 속, 틀 속에서 자기성 가지고 일하는 이런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얘는 위에 신금이라는 게 있어요. 상관. 상관이라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손재주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천간에 식신 상관이 있는 애들은요.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식신이라는 표현은 없는 거에서 그냥 막 하는 걸 이야기해요. 내는데 상관이라는 거는 어떤 이렇게 뭐 종이접기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모방하는 기능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 엄마 나는 나중에 어떤 그런 쪽으로 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술계 쪽으로 뭘 할 거야 그러면은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는데 편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실기적인 것보다 편인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는 학습적인 거, 공부하는 기능도 충분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 쪽 이야기한다면 그런 쪽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를 어떻게 보십니까? 큰애네. 손재주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좋고 한데 태권도를 다니는데 네. 전 태권도 이게 선수나 이런 것도 좀 경험 삼아서 대운에서 많이 들어서 시키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우리 그 제일 처음 그 첫 장에 제가 선생님 또 이제 만만찮다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식상이라는 게 선생님 사주에는 없어요. 이렇게 식상이라는 게 없고요. 제일 위에 보면은 저기 어머니 사주인데 식상이라는 게 없고 비겁과 재성으로 이루어지면은 식상이라는 건 자식이잖아, 그죠? 자식 입장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끌어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잘 되게끔 해주려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좀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태권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태권도 뭐 진로 적성으로 본다면은 뭐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지금 단지 조금 생각하시는 거는 태권도 선수 뭐 이렇게 뭐 좀 하면 되겠는데 왜 안 하냐는 건 지금 이 순간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잠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절운인데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건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아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싶거든요. 이제 편인이라는 이런 속성을 많이 갖고 있고요. 편인 비견을 갖고 있으면은 월에 지장간에 비견이 있어요. 비견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 고집병 피우겠다는 거 이야기예요.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엄마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이런 이야기 좀 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크면. 아직 지금 요새는 좀 빠르더라고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은. 선생님 자주 보면 이게 식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맞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선생님한테 맞출 필요는 없고요. 얘가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또 보면은 편인인데 시지에는 정사라는 정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인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인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죠. 자기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잘 가지고 재주를 활용해서 남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해서 좀 더 모양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그러한 직업군에 가서 정제, 그 정제라는 거는 따박따박 정해진 안정적인 월급이 보장된 곳에서 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편인 상관을 쓰면요 기획을 굉장히 잘한다,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낸다.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형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르치면 좋고요. 얘도 예치는 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지가 1번이라서 월이 보면 병화가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병이라는 게 편인이.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필수 취득하도록 하는 게 1번 맞고요. 자, 그러면 얘는 4, 5월에 무토입니다. 그러면 문과입니까? 이과입니까? 그래서 문과, 이과는 크게 없다 하더라마는 굳이 따진다면은. 네? 문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는 거는 수학이나 이런 거니까 쪽에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예. 원래 천간에 이제 천간의 신금이 수를 이렇게 보면요. 수학, 이제 이과적 수학 쪽에 그런 개념이 참 빨라요. 그리고 천간의 목 같은 경우에서 목유화를 보면 문과 쪽이고요. 원래 금이 수를 보면 이과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은 굳이 드러난 거는 그쪽이 더 수리 개념이 더 빠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목화가 좋기 때문에 문과 쪽이 더 맞습니다. 원래 재능은 실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문과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빠릿빠릿해요. 이렇게. 계산이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럴 때는 어디에 갔나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시절 같으면은 상고 가서 이제 주파 뭐 있잖아요, 이거 수개념에서 은행 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즘 같은 그런 적은 없잖아, 그죠?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큰 뭐 정권 회사라든가 그렇게 가서 이제 내 나름의 갖고 있는 그런 사고를 좀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성과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성과를 많이 내는데 그 속에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재능은 갖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쪽으로 돈을 벌기에는 이렇게 천간에 정제가 있어 버리면요. 편제라는 거는 밖에 돈을 끌고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목적이 많고요. 정제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운영을 참 잘해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차곡차곡 이렇게 습자지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돈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 저금 통장에 돈 잘 안 뭡니까 얘? 돈 참 잘 모으죠. 그런 거예요. 절대 안 씁니다. 잘 쓰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은 그렇게 잘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업으로 보면 은행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근데 얘가 상관의 기능이 천간에 있어요. 모든 건 위에로 기능을 봅니다. 상관의 기능이 있는데 사화라는 것 속에 지장간의 경금이라는 게 경금이 똑같진 않지만 신금이라는 금으로 두관이 됐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거는 내가 내 저금 통장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상관의 그런 뭐라 그러노 이거를 꽤 뭐 어떤 그런 뭐 엄마 아빠한테 하는 그런 꽤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어떤 거를 발휘해서 돈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걸 이야기해요. 받아서 내 통장에 갖다 모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애가 사업하는 건 쉽지 않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업하시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뭐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회사 차리는데 교육 사업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재능 있는 강사를 많이 데리고 오죠, 어디에서. 그죠? 그 재능 있는 강사의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런 강사를 데리고 와서 평생 교육 사업을 한다. 이런 것처럼 교육 사업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나는 월지에 편인을 갖고 있고 이 편인이라는 게 천간의 정인으로 있으니까 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평생 교육사 뭐 이런 느낌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재능 있는 사람을 내화시켜서 여기에서 따박따박 돈을 가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관정제격이라고 해서 천간 상관정제는 내 능력 아니고 남의 능력을 참 활용을 잘해서 따박따박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사업이 괜찮지만 그런 쪽 아니고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사? 이런 쪽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장사라는 게 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장사도 있죠. 정해지지 않는 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옷 같은 것도 백화점 가면은 정찰제. 근데 정찰제 아닌 거 이런 거는 부르기 나름이고 내가 깎기 나름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장사 쪽은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거, 기획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사업적인 부분,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니까 운이 식상으로 움직이잖아요. 21부터 시작해서 21부터 51까지 금기로 식상으로 움직이니까 재능을 많이 활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사업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 갖고 있는 재능으로. 그 자격이잖아요. 인터넷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태권도, 뭐 이런, 태권도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기는 합니다. 원래 이민 계매년 이렇게 해서 재관이 이렇게 재생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이야기해서 한번 시켜보십시오. 공부적으로는 그러면 기본 공부는 잘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상관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요.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 공부가 재밌어서 하진 않을 것 같고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기보다 욕심도 많아서 공부 욕심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뭘 만들어내는 건 알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요. 연지가 관은 맞지만은 관이 화기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설된다 해요. 그래서 질서라든가 또는 자기 해야 될 일, 역할, 이런 것들이 좀 깨어름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는데 아는데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아는데 조금 이따 할게 뭐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아이 키울 때는, 이제 확실한 질서 있잖아. 시간 맞추는 거 이런 거. 학원 가는 시간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을 잘 맞춰서 계획서 있게 그거는 선생님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음에 갈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관이 설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또 이제 둘째 아이를 본다면 둘째 아이는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사일주입니다. 수월의 신자주 같으면 가을에 신금으로 태어났어요. 가을에 신금이면 내계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자기 고집이 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사일주는 밑에 신사에서 사준 경금이 급제가 있어서 지금 방금 누나가 있었죠. 누나에 대한 스트레스 있습니다. 얘도. 기본 누나에 대한 스트레스 있어서 애를 키울 때 기본 큰아이와 둘째아이, 딸과 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색깔이 전혀 다른 애가 만났어요. 둘이가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애가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도 맞춰야 되고요. 첫애 같은 경우에는 질서에 대한 걸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돼.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 공부하는 데 편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월의 신금이면은 명확합니다. 자기 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요. 자기 하나는 자기가 잘 지켜요. 애기 지금 몇 살이죠? 9살이죠. 그렇죠? 9살이지만 참 자기 건 잘 지키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리자 역할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와 그 아이는 너무 큰 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밑에 분명히 수월인데 본인은 신금으로 있다는 건 나는 이 가치 있는 계절에 태어나서 나는 계속 이 가치를 꾹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감이 열리면 그 감 다 따고 나중에 그거 따는 감 가지고 꽃감 만들고 안에 있는 씨앗으로 이제 그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봄에 이렇게 감나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이는 수기가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발전하고 나가는 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그렇게 이제 아기를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보유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거 지키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집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준다든가 새로운 어떤 그 모양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 스타일상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성향이 재성이 많아서. 그리고 얘는 지금 대운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많이 보는 그런 대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0세, 10세까지 보면 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대운이 왔죠. 그죠? 그래서 재능을 많이 만들어주고 잘할 수 있어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일간은 기본 수를 보고 화를 봐야 돼요.
수를 본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뭔가 익혀서 그거를 관으로 가서 귀격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귀를 가진다. 재생관, 천간에 재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권력기관이라든가 그쪽을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처음 시작을 우리가 이제 그 시작을 그냥 조금 높은 이제 계열부터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런 권력도 아주 처음부터 좀 어렵게 할 것인가? 이거 차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얘가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재능은 이게 술신정무라고 해서 신정무가 있죠. 비견이 있고 편관이 있고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자격을 꼭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남들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직종군에서 근데 편관과 정관의 차이는 정관은 행정직이라 그러면 편관 같은 국가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직과 국가직 또 행정직과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특별직 이제 별정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그러한 어떤 이제 직종을 가지고 있으면 비견이 있다는 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자기 책임감 의식이 확실한 그런 직종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얘는 큰아이보다 더 확실하게 직종입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둘 다 가능해요. 약간은 그런 건 있어서 프리랜서로 뭔가를 한다면 재능도 발휘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런 재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100% 어떤 조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걸 타박타박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거기에서 지금 빨간색은 지금 무토가 빨간색이 있죠. 재능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토가 빨간색이면은 정인이 빨간색입니다. 얘는 정인의 이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이라든가 일반적인 자격을 취득해서 결정직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큰 어떤 조직에 들어가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지가 벌써부터 기본이 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밑에 오라는 것이와 사라는 것이가 있죠. 어차피 관이 많기 때문에는 거의 뭐 이제 그리고 천간에 저렇게 병화 정관이 저렇게 크게 있으면은 큰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 시켜야 됩니까?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서 학위를 참 잘 받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은 좋은 곳에 간다는 뜻입니다. 얘는 개인적인 부분을 잘 가지진 않아요. 어떤 조직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큰애와 둘째를 선생님이 키우실 때 큰애는 알아서 자기가 좀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요. 둘째는 거기 큰애 때문에 조금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게 막 이렇게 조금 자유분방하게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큰애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서입니다. 질서. 시간에 대한 거, 특히 시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애는 몰라서 안 하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아는데. 그래서 그런 조금 뭐 그런 것들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없애주는 그런 습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들으시면은 애들 교육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